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계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 될 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체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은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3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 다시 이를 재생해 주십시오. 의제 125호증의 이를 재생해 주십시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대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대안이 오늘 하루 장시간에 걸쳐서 그간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뒀던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련한 그런 기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비록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저는 기억합니다. 작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례식장에 많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최수근 상병 영정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여와 야의 문제,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로 바라보고 제대로 잘 정리되고 최수근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조용히 수근이를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남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힘들고 밝히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